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매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공매도 관련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약간 긴급회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향후 공매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는 물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회의 열었다고 하면 좀 시급하게 대응할 만한 사안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간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 요구도 있었고요. 예. 급락하는 시기에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내려달라 계속된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갑자기 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걸로 보면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죠. 어제 이제 한 언론이 국내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이 2017년부터 3년간 허위 공매도를 해온 게 금융당국에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금까지 공매도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나 이런 거는 그 관련 내용이나 해당 기관을 잘 안 밝히는 게 관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이 증권사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됐고요. 약 3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대상 회사는 한 900여 개였고요. 그들의 주식 수량으로 보면 1억 4천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상 회사 중에 규모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였고요. 예. 2,552만 주의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SK하이닉스는 그 다음으로 385만 주 정도의 허위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상황인데 네.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가 이렇게 허위 공매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표출이 됐고요. 이런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관계기관에서 긴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오전에 이제 관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건데요. 네네. 국내 대표 그 증권사가 어디고 또 허위 공매도라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증권사 순위로는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동원그룹에서 금융계열사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계열사 중에는 가장 크죠. 사실 한국투자증권만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공매도와 관련돼서 각기 위반 사항이 좀 다르긴 하지만, CLSA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사, 네.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등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어겨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허위 공매도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한국증권이 이 허위 공매도라는 걸 했다. 그리고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지금 좀 쏠리는 상황이죠. 예. 일단 허위 공매도라고 하면 지금 표현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허위 공매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를 하면서 위반한 내용은 공매도를 했음에도 이걸 공매도라고 안 하고 일반 거래인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허위 공매도라는 표현보다는 위장 공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들에서 전부 허위 공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허위 공매도라고 일단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공매도가 일어났음에도 예. 해당 기업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죠. 예. 일반 거래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도 그래서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인 공매도가 어떤 특정 종목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위장 공매도가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불법 공매도하고 좀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경우 이런저런 지켜야 될 절차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조금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처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네. 제재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한국증권에서는 단순히 공매도로 표기하지 않은 단순 실수다. 불법 공매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들 국내에서는 이제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빌리지도 않고 빌린 주식이 없음에도 공매도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매도를 하면서 시세 조종을 한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 공매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한 경우 이것도 이제 불법 공매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3년 3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걸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특히 그간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줄여서 이제 한투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한투연 쪽에서 안 그래도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의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넘어서 공매도 폐지까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내용, 뭐 일종의 이제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는데, 네. 뭐 공매도를 일시 금지한다거나 공매도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니터링 강화, 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예.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을 더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미 그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쪽에도 이와 관련된 팀을 새롭게 연말까지 신설하겠다. 인력도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처벌인데요. 처벌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 쪽 범죄는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불법적인 사안 등으로 돈은 다 벌어놨는데도 예. 해당 기업은 이 처벌이 나올 때까지 많이 흔들려서 망가지거나 해당 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주들은 다 피해를 본 이후에 한 2년 내지 3년 뒤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 좀 더 빠르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인데요.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서 빠른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 조사부터 바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걸려든 이제 그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 이른바 범죄 수익이죠. 이것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산까지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공매도 불법 행위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불법 행위에 뿌리를 뽑는 것하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공매도 못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금지를 해달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 개선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모니터링하고 불법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처벌 얘기를 이제 이번 긴급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처벌과 모니터링 강화는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기관들이 그동안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늘리겠다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이걸 막을 수는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폐지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들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기능만 얘기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처럼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네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네네. 조치까지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거나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위기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투자 주체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판단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나온 대책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 금지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네. 2주간 공매도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도움은 되겠죠. 현재는 20% 이상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크게 하락할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일에도 5% 이상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기회,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 기회를 개인들에게 넓혀주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 준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빌릴 수 없는 주식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 완화해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뭔가 대책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온 것 같지만 네. 분석해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쪽에 좀 무죄가 실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